요즘 같은 때에 본인이 갖고 있었던 부동산이 전혀 오르지 않았다. 이런 분들 있을까요? 심지어는 본인이 갖고 있던 부동산을 좀 팔려고 봤더니만은 마이너스로 팔아야 된다. 이런 분들 있을까요?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그런 것들을 손해를 봐가면서까지 파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잘 버텨서 최소한 본전에 왔을 때 파는 것이 맞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감하게 파셔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심리 실험에 따르면 인간은 손해에 대해서 훨씬 더 강한 아픔을 겪는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을 횡재를 했어요. 엄청나게 기쁘겠죠. 이렇게 100만 원을 횡재했을 때 얻는 이 기쁨의 강도와 100만 원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을 때 갖게 된 이 괴로움의 강도, 둘 중에 어느 게 높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금방 상상이 되시죠? 여러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100만 원을 어쩌다 얻는 것도 좋지만 100만 원을 잃는 거는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강도가 약 한 10배쯤에 해당된다고 해요. 그만큼 인간은 손해보기를 싫어합니다. 이런 성향이 투자에 있어서는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 오거나 내가 산 물건이 샀을 때보다도 가격이 낮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더욱더 결정을 못하고 결정을 미루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한 3년 전에 1억을 주고 어떤 부동산을 샀어요. 지금 3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을 팔려고 봤더니 9천만 원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부동산 팔 수 있습니까? 1,000만 원이나 손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당연히 망설여지죠. 자, 이때 전제가 하나 붙습니다. 다른 부동산들은 다 1억 2천이 됐어요. 나만 1,000만 원 정도 떨어진 상황인 거예요. 더 기분이 나쁘겠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안 팔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 손해보고 팔 수는 없어 하고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버텼는데 그런 세월이 한 6년이 돼버렸어요. 6년을 지났더니 정말로 드디어 이분이 손해를 안 봐도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드디어 1억에 팔 수 있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1억에 팔았어요. 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사람은 2억 4천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금방 이런 의문이 들을 거예요. 아니, 그거는 미래를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아니, 내가 이 물건이 6년 후에 2배가 된다는 걸 알면은 그렇게 행동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런데 미래는 다 모르지 않냐. 그렇지만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팔아서 손해를 본다는 거는 너무 명백한 사실이 아니냐. 그러니 그런 명백하게 손해를 봐야 되는 건 피하고 불확실한 미래에다 베팅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냐. 그게 당연한 행동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제가 전제를 했잖아요. 뭐라고 전제를 했습니까? 지금 같은 시장에서.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를 든 거는 3년 전에 내가 1억 주고 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같은 때가 언제라는 겁니까? 지금 같은 때는 아주 오랫동안 부동산 시장이 계속 상승했을 때잖아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도 오르지 않은 부동산, 이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마이너스 난 부동산,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거는 성장성이 매우 없다라는 걸 의미해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이런 부동산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의 미래도 성장할 수 없을 거다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맞는 판단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의문이 생길 거예요. 아니, 성장성이 낮든 뭐라든 간에 그래도 어떻게 손해를 보고 파냐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부의 본질이 뭔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부의 본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의 본질은 저도 정말 뭐 남과 비교하고 이러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만은 본질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의 본질은 평균보다 높으냐 평균보다 낮으냐 이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행복 관련된 책을 보면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우리가 조선시대 왕보다도 더 잘 먹고 잘 산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왕보다도 더 좋은 반찬의 밥을 먹고 조선시대 왕보다도 더 편안한 집에서 삽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자, 그런데 우리는 왜 행복해하지 못할까요? 뭐 이런 식의 행복 지침서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말을 들을 때 잠깐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 결국 본인이 불행하다고 느껴져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거 왜 그럽니까? 평균이라서요. 평균보다 많이 낮으면 불행합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왕보다 더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더라도 전혀 행복감을 못 느껴요.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왜? 내 눈에 보이는 저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걸 보기 때문에. 그래 불행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예, 그걸 바꾸려고 노력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투자라는 건 반드시 평균보다 매우 높은 상승을 해야 합니다. 최소한 매우 높은 상승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 평균도 못 따라가는 거 이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집니다. 자, 이 본질을 지금까지도 오르지 않은 부동산, 지금까지도 손해봐야 팔 수 있는 부동산이라는 것에 한번 대입해 보세요. 그럼 어떻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도 매우 평균보다 못한 부동산이라는 것은 앞으로도 평균보다 못한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래도. 미래는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3년 됐을 때 1,000만 원을 손해보고 팔았다고 하면 그리고 남들과 같은 성장성이 있는 것에 투자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9천만 원의 2배, 1억 8천이 됐겠죠? 1억 8천이 된 것과 1억이 된 것. 자, 1억이 된 사람 잃지 않았다라고 만족을 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남들은 2억 4천, 1억 8천 돼 있는데 나 혼자 1억 돼 있는데 만족하고 있다라는 거. 예. 뭐 행복 지침서에 따르면 그렇게 해도 만족할 수 있겠죠. 네, 그러나 인간은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장성이 매우 떨어진다라는 게 분명하게 보이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볼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과감하게 팔아서 지금이라도 성장성 있는 대상으로 옮기는 것만이 살 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그렇게 오랫동안 성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언젠가 팍 뛰어서 개과천선하는 경우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럴 수 있는 대상은 매우 소수인데다가 게다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더더욱 가능성이 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인데도 내 거는 한 번쯤 팍 튀어 오를 거야 라고 기대하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엔 로또를 사는 게 좀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그것뿐이겠습니까? 3년이 됐더니 또는 4년이 됐더니 5년이 됐더니 얘는 정말 애물단지야 라고 판명이 난 것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고 나서 바로 깨닫는 것들도 있어요. 예, 그렇게 빨리 깨달음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뭐 제 말을 들으면 금방 이해를 하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상가 샀다. 근데 뭐 굉장히 잘 될 줄 알았는데 바로 공실 난다. 뭐 이러면은 바로 깨닫는 거죠. 내가 잘못 샀구나. 뭐 무수히 많죠. 뭐 좀 예를 들자면은 뭐 이런 제가 예를 든 게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부류들의 잘못 산 것들이 굉장히 많죠. 뭐 지식산업센터, 상가, 땅, 뭐 빌라, 나홀로 아파트, 뭐 기반시설 별로 좋지 않은 아파트 등등등. 예. 뭐 오래 기다리지도 않아도 사고 나서 바로 알게 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자, 이럴 때라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깨달았어도 본전 심리 때문에 못 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예, 안 된다는 겁니다. 점점 갈수록 격차는 더 커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을 통해서 얘는 아니구나, 얘는 정말 성장성이 없구나 라는 걸 깨달은 부동산이든 아니면 매수하자마자 깨달은 부동산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평균보다 못한 그런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라면 본전 생각에 몰두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매도하시는 것만이, 손해보고라도 매도하시는 것만이 살 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본전 생각에 몰두해서 못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고 가난의 가속도를 밟게 되는 일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